질투는 나의 힘 들어갈게요. 어차피 3인국을 하고 들어가 여러분들 덜 지치니까. 그래야 질투는 나의 힘의 기교도 쉽게 느껴집니다. 원래 질투는 나의 힘도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요. 3인국으로 들어가면 조금 쉽게 느껴질 거야. 여러분 오늘은 3인국이랑 질투는 나의 하고 다음 주에 체험관별곡 여러분들이 범위를 알려주는 대로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끝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화요일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이 수요일이니까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오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그리고 시험 전날인 화요일에는 좀 일찍 오시면 되겠죠? 뭐 한 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화요일에 와야 되는구나. 그쵸? 그때도 화요일이에요.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월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아마 아직 방학이 아닐 테니까 방학까지 하기 어려울 거고요. 자, 봅시다. 정철의 3인곡이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 저요. 다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반은 무슨 반이지? 저 시작 안 했어요. 어? 끝났죠. 대부분 다 끝났네. 그럼 체험관 빼고 내용을 바로 나오겠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3인곡을 보통 몇 시간에 걸쳐서 해요? 학교에서? 한 4시 아니 3시 3시간? 한 4시 한 일주일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3인곡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충신 충신. 우리 그 여성인 척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아. 에 대한 이유 오케이. 또? 그 선정 어. 그 공녀 선정. 공연가요. 막 범나비 응. 녹음 응. 네 맞아 응. 뭔가 지금 키워드를 다 알고 있어. 나쁘지 않아. 지금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정철 어떤 사람이에요, 얘들아? 누구? 이랑 친구랑 뭐라고? 그래요, 이랑 친구니까 친해서요. 맞아요. 이게 짝친입니다. 또? 그냥 정치적 논란 왜 묻었어, 맞아. 아 진짜? 정치적 논란이 엄청 정철 논란이 많겠지. 그러니까 유배를 받겠지. 또? 분당이었지 맞아요. 서인 서인. 오, 맞아요. 고급스러운 말 다 나오고 있어, 지금. 또 정철은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 조선 중기, 근데 이런 부분 잘 안 쓰기는 해요. 대충 언제쯤이냐면은 선조. 이쯤.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할 때 선조. 그 조선 중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붕당 정치가 매우 심했던 상황. 자, 붕당 정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죠? 세력싸움. 그래요. 어쨌든 당파를 나눠서 너희가 맞니, 우리가 맞니 막 싸우고 남인, 동인, 서인, 북인 막 이런 거죠, 노동토론. 자, 그 중에서도 정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N가를 3으로 놨습니다. 이 안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붕당 정치 중에서도 서인의 우두머리격, 서인의 대표격이었던 정철의 작품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 사람이 서인의 당 대표인 거야. 그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붕당 정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말 그대로 그냥 캐삭방이에요. 이런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싸움에서 지면은 다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죽냐, 내가 죽냐의 싸움인 거야. 자, 그런데 정철이 속해 있는 서인이 진 거야. 당파 싸움에서. 그럼 졌으면 어떻게 하래?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선 관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정치는 누가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에 이 서인의 우두머리격, 지주인 사람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유배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였던 정철이 전남 창평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유배는 진짜로 얘가 죽을 죄를 져서 가는 유배야? 아니죠. 내기에서 져서 가는 유배야. 그치? 그래서 내기에서 져서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가는 그런 보여주기식 가짜 유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잘못이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이 붕당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정철은 보여주기식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거기 이름이 어디냐면은 전남 창평이에요. 전라남도 창평 굉장히 멀리 가죠. 여기로 유배를 가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어쨌든 서희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지금으로 치면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전남성평 굉장히 멀어요. 근데 서울이 여기서 전국 여기잖아. 제일 끝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계속 뭐라는 거야? 이제 좀 올려보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복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슬슬 간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3위인곡이라는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철이 진짜로 죽을 죄를 졌어 그러면은 이런 편지를 올리는 거 임금한테 편지를 올리는 게 가능했을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뭐야? 대표병으로서 그냥 자진 사퇴를 한 것뿐이라는 거. 그래서 임금에게 슬슬 복귀 각을 잡으면서 저 좀 써주십시오 하면서 쓸 첫 번째 작품이 사미인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미인곡이란 어떤 뜻이에요? 배웠을 텐데 미인. 역사사.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네. 자, 사는 사모입니다. 사모하는 자였고요. 누구를? 이인을 아름다운 사람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대놓고 내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하면 편지가 올라가다가 잘리겠죠. 아, 얘 지금 복귀가 잡네. 이러면서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짝 틀어줘야 돼. 대놓고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미인이라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미인은 임금,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당대표의 입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이겠지. 그쵸? 이렇게 돌려서 일단은 벌써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유배지에 가서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의 3위인곡 같은 가사를 쓰게 돼. 그래서 이때 쓰게 되는 가사 이름이 바로 유배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유배가사 라는 종류 이렇게 3위인곡은 유배가사라는 갈래로 자세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배가사에 유배라는 특징을 여기서 봤어. 왜 유배를 갖는지 당시의 유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미 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가사의 특징을 좀 봐야겠지. 가사가 뭐게? 가사가 뭐야? 맞아요. 길어요. 가사는 길고요. 노래를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가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길어.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시치고는 길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어때? 마치 소설처럼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특징 하나가 산문적인 내용이에요. 산문은 뭐예요, 여러분? 소설 같은 거. 현대 산문, 고전 산문이라고 하면은 시 말고 긴 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은 굉장히 길다는 거야. 그래서 산문적 내용이다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돼. 등장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설 속의 인물처럼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특징인 게 아니야. 얘가 만약에 산문적이기만 하다면은 가사는 시가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가 됐겠죠. 근데 가사는 여전히 고전 시가로 분류가 되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한 얘기죠.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얘가 운문의 형식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운문적인 형식을 가지고 산문적인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문적인 형식에 산문적인 내용을 담은 갈래가 바로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문의 뜻은 뭐냐면은 운율이야. 운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율. 예를 들자면은 음보율, 음수율을 얘기하는 거야. 음보율은 뭐 있어? 몇 박자로 있느냐. 얘는 가사는 대표적인 사음보죠. 그래서 사음보로 끊어서 있는 운율,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당연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3, 4조 또는 뭐라고? 4, 4조 등등의 이런 글자 수를 맞춰서 리듬감을 맞추는 그런 형식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가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길고 구체적이지만 운율은 놓치지 않은,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3단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실 시조가 가장 비교가 많이 돼요. 시조는 왜냐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짧은 3단 구성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사, 본사, 결사의 형태가. 우리 시조는
향가는 초장, 중장, 종장이고, 그쵸? 향가는 기서결이잖아요. 얘는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한다. 뭐냐? 가사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조금 잘 봐두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인곡의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아, 그러면은 이런 유배가사의 특징을 가진 3인곡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 3인곡으로 들어갑니다. 자, 3인곡은 참고로 얘기하자면 시즌 1이에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시즌인 송민유곡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당연히 유배 가사고요. 정철이 유배를 가가지고 나를 제발 써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바칠 겁니다. 라는 글을 담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 다 적어. 나는 임금만을 바라보고 임금만을 사랑해. 이런 내용을 그대로 써버려. 그러면은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새끼 지금 올라올라 그러네 이러면서 제거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숨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3인국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기, 숨기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작가의 누구, 정철을 숨기는 거야. 정철을 감추고 누구를 내세우냐? 여성 화자를 내세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여성 화자를 앞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실은 이거는 임금에게 쓰는 충성의 노래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여자의 사랑 노래야라고 눈속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남녀 사별지사, 남녀 간의 이별과 사랑을 다루는 내용인 것처럼 표면상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뭘까? 이렇게 본인을 숨기고 여성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가 뭐야? 더 슬퍼서 공감. 오! 맞아요. 더 슬퍼요. 왜 더 슬퍼요? 공감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야. 왜냐면은 여성 화자가 사는 일들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듣는 노래도 거의 다 여자의 사랑 노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전부 다 사랑, 이별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거라. 그래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이런 사랑 노래를 함으로써 공감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야? 자신의 복귀를 한 거죠. 공감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는 원래 충신연주잖아. 원래는. 자, 충신연주에서 이거를 감춰서 공감을 얻는 여성 화자의 이야기로 썼다.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한편으로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쵸? 목이 잘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말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3인곡을 준 거는 제법 양심 있는 선택인 거예요. 송민곡에서도 좋았겠지만, 자, 왜 3인곡이 그래도 그나마 쉽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가사 작품들에 비해 훨씬 한자의 수가 적어요. 한자어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송민곡은 더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민곡이 훨씬 쉽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석포관필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우리말을 아름답게 쓴 작품이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쓰였지만 마찬가지로 한자 사용이 적고 우리말을 아름답게 활용한 작품이 바로 3인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으로 관동을 볼래? 그럼 여러분은 한 달 내내 관동을 공부만 해야 돼요. 왜냐면 한자어가 진짜 많으니까. 근데 다행히 3인곡이라는 비교적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고 사계절로 딱딱 나뉘고 우리말이 많이 쓰인 작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교적 안전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면적으로는 충신 연조지사의 의미를 담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남녀 사별지사를 표방한 작품인 3인곡 임금을 그리는 노래를 한번 볼 거다. 유배가사의 특징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거보다. 우리 해보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가사의 특징에 맞게 3단 구성으로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가 서사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사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문으로 담아놨고요.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는 법은 다 배웠죠? 자, 그럼 예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뭘요? 이몽기 상기실제. 이만희 상대실제 님을 조차하기 계속 읽어요. 선생 명령을 있으며 하늘 모를 일이선가 나 혼나 점어 있고 님 혼나날 계시니 이 마음이 사람 견줄기 누렸다. 그쵸? 자, 이 몸이 상기실제, 님을 조차 상기시니. 자, 이 몸은 뭐야? 나야. 화자의 몸이야. 그치? 화자가 뭐야? 내가 상기다는 생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 몸이 생길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 몸이 태어날 때. 그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했대? 님을 조차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뭐야? 나는 너를 따라서 태어난 거야. 내 탄생조차 뭐라는 거야? 다 너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 탄생도 당신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운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죠. 자, 한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란가. 한생은 뭐예요? 한평생, 한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평생 연분, 연분은 뭐겠어요? 천생연분할 때 연분이죠.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그럼 하늘이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는 것조차 누굴 위해 태어난 거야? 너를 위해 태어난 거야. 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한평생의 천생연분이고요. 우리의 이런 인연은 누구도 안다? 하늘도 안다. 즉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말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줄로 갑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이때 하나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직 어때? 젊어 있대. 난 젊었대. 그리고 님은 오직 어때? 날 사랑한대. 그쵸? 그 님이 젊고 예쁜 날 사랑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노여,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데가 없었대. 왜? 우리는 천생명분이고 하늘도 아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밖에 모르는 그런 천생연분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한 5줄 정도 읽으시면 되겠네요. 5줄 정도 누가 배웠다고 그랬지? 잠깐 읽어봅시다. 대, 한대, 무슨 일로 배워두고 엊그제 님을 매셔 광활견에 오늘 또는 맞아요. 어디하여 하게에 내려오니 볼 저기 빛은 머리에 흐트런 뒤 3년일수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읽어야 무사일로 무슨 일로고 외워두고 그리는 고. 외우는 외로이겠죠. 외로이 두고 그리는 고, 그리워하는 고, 이런 거죠. 그리다는 말 그대로 그리워하는 거죠. 제가 안 했어요, 저는 거? 자, 볼게요. 평생에 원하려되 한때 내자 하였더니 평생 한번 볼게요. 평생 내가 뭐 했대? 원했대. 그래서 평생 원하건대 뭐 했대? 한때 내자 하였대. 그럼 한때 내자, 내자의 기본형은 예다겠죠. 이 예다는요, 현대어로 해석하면은 가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가자, 한 곳에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평생 원한 건 뭐다? 너랑 함께 가고 너랑 함께 사는 거였다는 거야. 그쵸? 이 화자의 소원이야. 한대 내자가. 근데 늙고
때 님이 나를 어째서 외롭게 두고 당신을 그리워하기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젊었을 때 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어때? 늙고 나니까 님이 나를 버린 거야. 그죠? 이 형제의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별 전에는 우리는 사랑했고 이별 후에는 넌 날 버렸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엇금제. 엇금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뭐 했대? 나는 님을 모셔가지고 광한전에 올라갔대. 자, 광한전이라는 게 뭐게요? 궁궐. 맞아요. 원래는 옥황상제의 궁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궁궐인 거야. 달나라 궁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실제 인물을 언급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좀 옥황상제 이런 식으로 퉁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덕에 어찌하여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오니. 하계는 뭐겠어요, 그럼? 응, 그치? 맞아요. 그치? 그래서 광한전 앞과 옥황상제가 있는다. 즉 천상계에 있는 궁전이라네. 그럼 하계는 뭐야? 아래 하자니까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님과 살아갈 때는 하늘나라 천상에 있었는데 헤어지고 어디 오는 거야? 인간계로 떨어진 거야. 그쵸? 이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따. 자,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런디 3년 1세. 올적의 뭐예요? 하늘 천상계에서 하계로 올 때 뭐했대? 머리를 빗고 온 거야. 근데 어떻게 됐대? 흐트러진 지가 몇 년 됐대? 3년 됐대. 왜 머리 안 빗은 거야? 힘이 없으니까.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를 빗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얼마나 됐대? 3년 됐대. 그러니까 인과 이별한 지 얼마나 됐다? 3년 됐다. 이면적으로 얘기하면 유배간 지 얼마 됐다? 3년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연지분이 있긴 있대. 근데 뭐한데? 누굴 위하여 고의할 것이냐? 연지분이 뭐게? 그래요. 자, 연지분은 지금으로 치면 불러줘야 불러줘. 그러니까 내가 뭐야? 불러줘도 있어. 근데 어때? 안 쓰는 거야. 왜?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보일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켜켜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시름. 시름은 슬픔 이런 거죠. 켜켜, 척척 이런 뜻이에요. 척척이 쌓여 있대까 나의 옆에 슬픈 마음 시름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는 거야. 슬픈 마음만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한을 품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별의 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짓는이 한숨이요 디드니 눈물이라. 짓는이는 뭐예요? 짓는 거. 그치? 한숨, 내가 짓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한숨인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한숨을 짓다라는 표현에서 변형된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짓는 건 전부 다 한숨이고요. 나에게서 지는 건 전부 다 눈물이에요. 눈물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치? 그러면 나는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대꾸법 사용된 거 확인하셔야 돼.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뭐하니 뭐예요? 뭐하니 뭐다 이런 식으로 대꾸법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 없다. 인생은 어때요? 유한, 한계가 있대. 즉 인생은 언제나 사람을 죽는다는 거야. 그치? 인생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시름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대구법이야 마찬가지로.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대. 대구법인 동시에 대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날 텐데 시름은 어때? 왜 끝이 없는가?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심한 세월. 세월은 무심하대. 그래서 어떻게 돼? 내 마음, 임을 그리워하고 임을 보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모르고 물 흐르는 듯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계속 어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텨오니. 영양이 뭐예요? 맞아요. 영은 폭염할 때 영이야. 오. 그래서 양이에요. 원래 양, 시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 다시 오니 뜻이야. 그치? 그래서 더위 왔다가 추위 왔다가 또 더위 오고 다시 추위 오고 이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그치? 더위는 여름, 추위는 겨울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름은 겨울, 여름은 겨울, 여름은 겨울 했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고 계절은 계속 돌아오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3년이 지난 거야. 즉 계절이 바뀌는 게 3번 일어난 거죠. 여름겨울. 자, 그래서 뭐 했대? 듣거니 보거니 느낀 일도 하도할샤. 뭐예요? 듣거니 들은 거야. 보거니 진짜 말 그대로 본 거야. 그래서 느낄 일이 어때? 많기도 많대. 하도할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도샤 일자 이런 말 나오면은 뭐뭐 하기도 뭐뭐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대어에서 쓰는 행동을 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많다의 의미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서 하다라는 말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고전문법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하다예요. 영어로 치면 do의 의미겠죠. 자, 그런데 당시에 고전문법상에서 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많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다는 당연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서사가 끝납니다. 서사가 생각보다 조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본사는 이 작품은 계절에 따라서 나오면 금방금방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서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서사를 한번 저랑 잘 정리를 해 볼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해요? 나의 탄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의 서사는 첫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올 때야 아니면 위에 있을 때야? 내가 위에 있을 때, 그치? 그래서 천상계에 있을 때의 나로 시작합니다. 이때 천상계를 가리키는 말은 광한견이 되겠죠. 천상계에 있었던 나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의 인연, 우리 둘의 사랑, 우리 둘의 과거. 왜?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상계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렇지? 나는 화자야. 그렇죠? 자, 화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 천상계에는 당연히 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가 있고 임이 있어요. 대상이죠. 사실은. 그렇지? 얘가 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인 거야. 그렇지? 화자가 있고 임이 있어. 이때 화자는 표현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나는 말 나오잖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수가? 아니지 얘들아. 화자는 대리인이지 작가의 항상. 그래서 화자는 나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고 이미 있었어. 그때 나는 어땠어? 그때 나는 젊었다. 그쵸? 그때 나는 어땠다? 젊었다. 나는 젊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땠다?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태어났고 님도 나만을 좋아하는 우리는 선생명분에 사랑하는 사이였다. 너무 분홍색이네. 우리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게 이 천상계에서의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유배당해요. 그러니까 뭐야? 쫓겨나. 왜 쫓겨나? 왜 쫓겨나? 아니 그거는 이분적인 이유잖아. 이 시에서 화자는 왜 쫓겨나? 늙어서. 그치? 하계로 내려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세상이야. 인간계 이런 뜻이에요. 인간계, 지상계 이런 말로도 보입니다. 이런 말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천상계를 칩시다. 천상계가 아니라 미안. 지상계. 그래서 이 작품상으로는 하계라고 표현돼요. 자, 내가 그래서 하계에 내려왔어. 왜? 늙어서 내려온 거야. 그쵸? 내가 늙어서 일로 왔다. 그래서 나의 특징은 뭐다? 늙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미 나를 버렸으니까. 그렇지? 늙은 나를 버렸으니까. 그럼 이 지상계엔 님이 같이 있어? 없어? 나랑? 없어요. 그래서 님의 존재는 여전히 어디에만 있다? 천상계에만 있다. 그치? 그래서 임이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때? 님을 좋아해. 근데 님은 나를 좋아해 안 해? 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우린 이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자,
자, 그래서 여기에 몇 년째 갇혀있다? 지금 나면서 여기에 3년째 있는 중이야. 그치? 그래서 3년째 여기에 와 있고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또 뭐 한대? 지는이 한숨이고 미안. 짓는이 한숨이고 지는이 눈물이래도 나는 울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도 안 써. 불러줘도 안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불러줘는 원래 누가 언제 쓰던 거야? 과거에 여기서 쓰던 거네. 그치? 나는 원래 불러줘도 썼는데 이제 안 써. 그래서 지금 뭐해 매일? 울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 여기에 없는 임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거죠. 그치? 이분 지금 천상계에 있고 남한여기에 내려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상의 특징들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것도 알아두시면 좋냐면 지금 천상계와 지상계로 명확하게 구분을 세상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적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원론이라는 거는 두 개라는 거야. 세상은 두 개라는 거야. 두 개로 딱 분리되어 있는 거야. 천상 아니면은 지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상에 살던 사람이 잘못하면은 지상에 내려가게 되고 지상에서 죄를 모두 다 갚으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천상 아니면 지상이라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인과 잘 지내다가 뭔가 잘못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은 적강이라고 해요. 적강 모티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강이라는 건 뭐다? 천상계의 인물이 뭔가 잘못하고 잘 안 되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를 적강 모티프라고 한다. 그래서 적강 모티프가 쓰였다는 점은 뭐예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그 부분, 즉 이원론적 세계관이 사용되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천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본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도 좀 어려워할 것 같긴 해서 할게요. 자, 봅시다.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서를 헤쳐내니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동풍이 뭐야, 얘들아? 동풍. 따뜻한 바람. 그치? 왜 따뜻한 바람이야? 봄이 왔다. 그쵸. 그러니까 왜 봄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이 사계절이 변하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뜻한 바람이야? 계절 잘 보면 그래요. 계절을 잘 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뭔가 배웠을 걸 어릴 때? 우리 맞아요. 오츠크리드 이런 거 배울 때 한반도야, 놀랍게도. 독도. 자, 한반도예요. 자, 그래서 겨울은 어디서? 여기서 와. 맞아요. 시베리아 기간 여기서 와. 이거 무슨 풍? 북서풍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는 거야. 남동풍. 무슨 기간? 남태평양 기간. 이거 내가 졸업한 지 2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기억해. 남동. 그래서 얘네 둘이 충돌하는 게 뭐야? 장마전선이잖아. 그죠? 배운 기억이 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야? 남쪽에서 바람이 온다라는 거는 따뜻한 기운이 몰려온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북서풍이 위로 올라간다. 즉 겨울이 끝나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풍이 분다는 거는 봄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풍은 여기서 봄의 상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이 작품 본사는 계절별로 나눠서 그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 그리고 그 계절별로 이 화자가 이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 정성을 나눠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사 첫 번째 동풍, 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봄은 동풍이 상징이 된다. 자, 그래서 동풍이 건득 불었대, 건득 살짝, 문득 이런 겁니다. 잠깐 불어가지고 뭐 했대? 적서를 헤쳤대. 적설은 뭐예요? 누적이야, 누적. 누적된 설, 눈을 헤쳐냈대. 잘했어요. 그래서 눈을 헤쳐낸 따뜻한 바람. 누가 봐도 봄이네. 그치? 자, 그랬더니 어때?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대. 여러분, 매화가 뭐야? 봄에 피는 거. 맞아요. 빨리 피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화는 뭐예요? 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매난국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사군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자, 얘네가 왜 사군자냐? 군자의 네 가지 친구라는 뜻이야. 왜? 조선시대의 군자는 충과 효,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졌어야 하니까
지조와 절개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어차피 모든 고전 시간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는 매화예요. 여기 나오죠. 당연히 대절은 뭐예요? 봄. 얘는 난초. 그러면 여름. 옆에 거는 국화. 언제? 가을. 마지막 죽은 대나무. 대절 언제? 겨울.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다 특징이 있어. 매화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이 쌓여있는데 갑자기 피어나는 꽃.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 꼿꼿하게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난초는 뭐냐? 난초는 더워 죽겠고요. 원래 풀만 가득 기운인데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겨내고 고고하게 피어내서 더위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고 국화는 어때? 가을이죠. 가을은 낙엽이 지고 모든 꽃이 다 떨어지고 추수를 하는 계절, 수확의 계절이야. 근데 그때 국화는 어때? 가장 아름답게 피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 때 혼자 피는 거. 그리고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서 혼자 피는 거기 때문에 국화는 가을의 지조와 절개다. 그럼 대나무는 왜? 대나무 치기 쉽다. 대나무 왜? 꼿꼿해요. 그리고 꼿꼿하고 높게 자라고 푸르죠. 그쵸? 겨울에 상록수 초록색이죠. 변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단단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어. 너 이 대나무 본 적 없어? 그래요. 또? 대나무가 여러분 막 담양 있는 데 가면은 대나무가 특산품이잖아. 대나무를 활용한 음식이 많아요. 본 적 있어? 없구나.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서 그냥 빈 채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었기 때문에 청량함의 상징이야. 깨끗한 청량함의 상징이야. 그래서 그 안에다가 밥을 넣어 먹어요 원래. 그래서 대나무 죽통밥 이런 죽통밥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얘는 겨울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의 지조와 절개의 상징.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내가 매화를 발견한 것도 뭐예요? 일단 계절적으로 봄이고 그리고 임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노래이기에 매화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자, 가뜩이나 이런 뜻이죠. 가뜩이나 뭐해? 냉담하대. 냉담하다는 건 뭐야? 태도가 냉담해. 그럼 어때? 얘 나한테 말 걸어 안 걸어? 안 걸지는 쌀쌀하고 조용하다 이런 뜻이야. 쌀쌀하고 적막한 거야. 그래서 쌀쌀하고 적막해 가뜩이나. 왜? 이제 막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직 초봄이야. 아무것도 안 펴. 그치? 자, 그런데 어때? 거기에 암향, 그윽한 향기. 그쵸? 그 향기는 무슨 일이고 누구의 향기야? 너 이거? 임금? 서울에서부터 전남까지 향기가 오면은 그래서 매화서 매화의 향기야. 그래서 가뜩이나 춥고 내 옆에 아무도 없잖아. 외롭고 쓸쓸한데 여기에 그윽한 향기 매화 향기가 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황혼의 달이조차 벼같아 비추니. 황혼은 언제야 얘들아? 맞아요. 노을이 지고 해가 질 무렵이죠. 자, 그때 뭐가 비쳐? 달이 나를 쫓아와. 그래서 어디에 빛을 비춰줘? 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베개를 벽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기 안 계시구나. 우리 외할머니는 벽에라고 하시는 베개를. 아, 그래요? 아, 그래? 비계, 맞아요. 비계라고 하시죠? 우리 외할머니 벽에라고 하세요. 어쨌든 벼라는 건 그래서 베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개의 머리맡에 비춘다는 거. 아까 뭐야? 내가 베개를 딱 봤는데 뭐가 있어? 달빛이 따라와서 거기를 비춰준 거야. 그래서 어때? 자꾸 의미부여를 하게 돼. 왜? 헤어진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는 정철이 아닌 여자 입장에서 봐야 돼. 여자가 남자랑 헤어졌어. 오래된 남자랑. 그리고 집에 왔더니 뭐가 있어? 달빛이 나를 비추고 있어. 그럼 뭐야? 혹시 나를 사랑하는 그 애의 마음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어때? 느끼는 듯 반기는 듯하네. 느낀다는 건 흐느낀다는 거야. 운다는 거야. 그리고 반긴다는 건 뭐야? 너인 것 같아가지고 반긴다는 거야. 괜히 다 온갖 것들에 의미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너인 것 같아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는 거야. 헤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 저 매화를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자 했대요. 그치? 그럼 저 매화는 뭐예요? 내가 뭐
싶대. 그럼 어때? 이미 너를 보고 너는 누구야? 매워. 매화지. 그럼 매화를 너라고 표현했어.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매화의 꽃을 너라는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야. 이미 매화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하고 점점점 이렇게 요를 남기는 겁니다. 자, 왜 그러겠어? 내가 헤어진 상태야.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장거리 여행이야. 그래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뭐야 갑자기 달빛도 오고 꽃도 펴. 그래서 누굴 떠올리는 거야? 당신을 떠올리는 거야. 그 남자를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한번 모르는 척 택배 한번 보내볼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내면은 네가 나인 줄 알고 반겨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겠죠, 그렇지? 어떻게 여길까 하고 고민만 하다가 안 보내요, 봄에, 그쵸? 자, 그래서 이 끝이에요, 봄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본사의 봄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실 때는요, 일단은 뭐 정철이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오래 사귄 사람과 헤어진 여자의 마음에 이입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본사의 첫 번째, 언제죠?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봄이고요. 내가 봄을 어떻게 알아, 이거? 동풍 잘했어요. 나 이거 동풍 때문에 봄인 거 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 동풍을 통해서 봄이 왔다는 걸 독자들한테 싹 알려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내가? 뭘 보고 있어, 내가? 매화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 주고 싶다. 이거를 너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왜? 왜 이만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이거를? 다시 사랑하고 싶다. 나 이걸 티내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한테 주는 사랑의 상징이 뭐예요? 매화이구나. 내가 너한테 매화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안, 다른 색깔로 할게요. 아까 다른 분들 썼네 이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하고 싶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매화를 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매화는 뭐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의 소재다. 왜냐? 그 추운 날에 아직도 눈이 있는데 매화를 다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성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화자가 무언가를 보면서 임을 떠올려. 그게 뭐야? 달이에요. 그치? 달. 왜 하필 달이 임이야? 맞아요. 가장 위에 떠있고요. 또? 밝아요. 맞아요. 그 얘기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면적으로는 임금을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자, 임금은 어때? 우리 땅에 한 명만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야 되고 빛이 나는 사람이어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때? 달처럼 세상에 하나뿐이고 빛이 나는 것들을 전부 다 임금에 대한 비유를 보는 거야. 비슷한 걸로 뭐가 있겠어? 해, 또 별, 그 중에서도 여기서 북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달, 해, 별 이런 것들이 전부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또 빛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봄에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임에게 매화를 보내서 내 사랑을 티내고 싶고 이때 이건 뭐다? 달을 비유하고 있다. 달을 통해서 비유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름으로 넘어갈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여름으로 갑니다. 꽃이 지고 새 잎이 났대요. 자, 꽃 지고 새 잎 난다. 벚꽃 생각하시면 돼요. 벚꽃 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장마가 옵니다. 여름이죠? 자,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이 뭐게? 녹색. 녹색. 음이? 그늘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녹색 그늘은 뭐야? 나뭇잎이 가득 있어가지고 해를 가려주는 그런 그늘이 된다. 지금 똑같아요. 깔려있대. 그럼 계절은 언제겠어? 여름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녹음은 여름의 상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계절의 상징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대식까지 똑같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잘 알아봐야 돼. 자, 그 다음 나위가 적막하고 수박이 비어있대요. 나위가 뭐야? 참 많은데 뭘까? 나위가 뭐야 얘들아? 나위가 뭘까? 더위가 아니에요. 그건 수박이에요. 맞아요.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커튼이야. 적막한
조용하고 쓸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단으로 휘장을 커튼을 만들어놨어. 근데 그걸 열고 눌러주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막한 거고요. 수막은 어때? 술을 놓은 장막이야. 거기도 비어있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놨대. 부용은 뭐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걷는다네. 그치? 커튼이 있지. 부용은 뭐냐면은 부용이라는 연꽃을 수놓은 커튼이야. 그거를 걷어놓고 뭐 했대? 공작. 그럼 공작은 뭐예요? 공작이 있는 병풍이죠. 병풍을 둘러놨대. 지금 이 두 줄은 뭐냐면은 우리 집을 소개하는 거야. 인테리어 소개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있다? 비단 커튼이 있고요. 또 뭐? 연꽃이 있는 커튼이 있고요. 또 뭐? 수놓은 장막도 있고요. 공작이 있는 병풍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 인테리어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어때? 나 말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되게 조용하고 쓸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뜩 시원한데 이건 뭐예요? 가뜩이나 시름이 심심하다. 하다니까 많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독던고 나는 어찌 길던가. 아니 왜 길어요? 의미 없어. 아니지 얘들아. 물리적으로 실제로 많이 길잖아 이거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잖아. 그죠? 여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시름이 많아. 생각할 게 많은데 어때? 차라리 밤이면 잠이라도 자지. 근데 낮이 길어가지고 괜히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깨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여름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원앙근 버려놓고 원앙근은 뭐게? 아이 참 원앙을 수놓은 비단. 맞아요.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뭐였대? 버려놓고 베어내고 뭐한대? 오색선을 풀텨낼 거래. 오색실을 풀어낼 거래. 그러니까 원앙을 왜 수놓아 비단이더라? 원앙이 뭐의 상징이야? 금슬의 상징이야. 그 이메지 둘러보 봐서요. 그러니까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입으로 잘라. 그리고 뭐해? 오색실을 다 풀었대. 그러니까 예쁜 실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냐면은 금자의 견화이셔. 금자는 말 그대로 금을 넣는 자야. 그래서 금자로 뭐 했대? 견화한다. 견화는 잰다는 뜻이야. 견주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자로 치수를 재. 그래서 뭐 했대? 님의 옷을 지어냈대. 아주 정성을 다했네. 그렇지? 그래서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을 그냥 천도 아니야. 비단에 수놓아져 있는 걸 잘라서 실을 다 풀어. 예쁜 실을 다 풀어가지고 뭐 했대? 금자로 치수를 재고 예쁘게 지어낸 거야. 완성품을 딱 보니까 어때?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질시고. 수품이 뭐예요? 수품은 손재주, 솜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딱 만들었어. 그러고 보니까 어때? 오, 제법인데? 내가 봐도 예쁜 거야.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고 카니와는 물론이고란 뜻이에요. 나동이의 버돌속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는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죠. 자, 제도도 가질시고. 제도는 뭐라고 되는 제도야. 격식을 얘기하는 거야. 격식도 갖췄구나. 왜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옷이? 그치. 아무나 집에서 입는 잠옷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직업을 가진 남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격식을 갖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격식도 갖추고 예쁜 옷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뭐해? 보내주고 싶어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호수 지게 우회. 이건 뭐야?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뭘 올렸대? 백흑함. 백옥으로 만든 함을 올리고 거기에 닿았대. 그쵸? 그 초조한 거 다 따놓은 거야. 그리고 뭐 했대?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대. 너한테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네가 있는 곳을 봤다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이 예쁜 옷을 백옥함에 담아서 귀한 지게 위에 올려놓고 너한테 보내주려고 딱 봤더니 어때? 뭐가 보여? 니 뭐야? 당연히 보이겠지. 전문 창평에서 어떻게 봐 서울을.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뭐야?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잖아. 그렇지? 안 보이겠지. 그렇지?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글시고 뭐야? 산이랑 구름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산과 구름이 험하기도 험하다, 멀기도 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랑 구름 때문에 님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산과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한다?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정처를 왕에게 못 가게 만드는 간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천리 말리기래. 리라서 찾아갈 곳 천리 말리기를 누가 찾아갈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리거든. 이건 뭐냐면 가거든요. 열어서 설령 내가 간다고 한들 열어두고 나인들 반기실까? 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걸 이 배곡함 지게를 누가 시켜서 보내. 그걸 딱 보고 옷을 보고 나서 이게 내가 만든 거라는 걸 알고 반길까 안 반길까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낸다는 거야. 갑자기 자가 된 겁니다. 자신감 가득했다가 자아장찰 갑자기 또 자신감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천리 말리라는 말 나왔잖아. 실제로 천리는 어느 정도에 걸리게? 20kg. 오, 왜? 저는요, 신미가요. 2kg예요. TV는 4kg예요. 40kg서 그래서 원래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삼천리가 한반도 전체 얘기야. 그래서 애국가에 뭐라고 나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삼천리야. 그럼 그 중에 3분의 1이야. 실질적으로 뭐로 가까운 거리가? 대략 파주에서 부산 정도 될걸? 삼천리가 천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지.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인과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럼 말리는 얼마나 멀겠어? 한국 안에서 될 수 있는 길이가 아니야. 그쵸? 그럼 실제로 여러분 산말리가 어디쯤인 줄 알아? 한국에서? 오,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가까워. 미국,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오세아니아, 인도, 아니에요. 남극, 아니에요. 브라질, 캐나다. 달? 그거는 천문벌로 하잖아. 근데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알아요? 그거 엄마가 어디 있었어? 알아요? 엄마 어디 있었지? 그래요? 엄마 찾아 산말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 찾아 가는 내용이야. 엄마가 어디 있었어? 엄마는 산말이 떨어진 곳에 있었어. 어디 있었게? 캐나다. 그 지역이 지역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나라 이름이에요. 영국, 아이슬란드. 초상장. 우리가 아는 나라야. 러시아. 아니에요. 베트남. 이거 너무 뭐 산말이 아니야. 여기는. 그치? 근데 삼천리도 아니야. 여기는. 하와이. 아니에요. 괌. 아니에요. 진짜 초상장. 진짜 초성 중국이 하는 거. 진짜. 여기 축구 잘하는 나라예요. 브라질. 아니에요. 이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예요. 맞아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한국으로부터 3발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리는 실질적으로 도달 가능한 거리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그럼 심리적 거리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천리, 말리, 삼천리, 삼만리 이런 말 나오면 다 심리적 거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간과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한 보통 그래서 이별 쓸때 많이 나와요.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여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잘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여름은 녹음입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여름에 니네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옷이에요. 맞아요. 옷을 예쁘게 지어서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옷을 준다. 근데 그 옷은 대충 만든 거야? 최선을 다해 만든 거야?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상징으로 뭘 준다? 옷을 줄 거다라는 거야. 어때? 최대한 좋은 재료와 좋은 실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어때? 자화자찬을 할 만큼 예쁘고 잘 만든 옷이야. 그걸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특징적인 게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은 모른 채로 지나갔겠지만 화자가 여자임을 보여주는 소재가 살짝 지나갔습니다. 저 알아요? 뭐예요? 방금이는. 그래서 원래 방 꾸미는 거 보통 많이 하긴 하지. 인테리어, 그죠? 뭐였을까, 그 중에서도? 연지분. 연지부는 안 서서 해놨죠. 있잖아요. 그거 비단 응. 있는 레이스 응. 같은. 맞아요. 그냥
맞아요. 부용. 그래서 부용이 화사가 여자임을 보여주는 소재야. 그래서 이 작품은 이미 누군지 보여주거나 아니면 화사가 성별이 뭔지 보여주거나 해요. 그래서 본사에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름인데, 자, 근데 내가 어때? 이 옷을 보내려고 봤더니 뭐가 있대, 얘들아, 여기에? 산과 구름이 있어가지고 님한테 못 가게 막고 있대. 그럼 이게 뭐예요? 산과 구름이니까 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돼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장애물을 시대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간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로도 간신으로 해석된다. 임금과 정철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름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가을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네, 그래요. 쉬었다가 가을로 들어갑시다. 오. 그래요. 이 친구들은 참 제정신이 아니라서 좋아요. 1학년은 2학년이 똑같아. 자, 봅시다. 가을로 갈게요. 자, 하룻밤 서리 여기부터 볼 겁니다. 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어내릴지라는 말 나오네요. 자, 하룻밤에 올 때 서리가 기운이 났대. 서리가 뭐가 있더라? 어? 서리. 눈 같은 건데 1교차 때문에 밤과 아침에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얼어버리는 거야. 물방울이 어는 거야, 이슬이. 그걸 서리라고 해요. 이 서리가 언제 생기냐? 가을 아침에 생겨요. 가을 새벽에. 그래서 서리는 가을 상징이야. 똑같이 1교차가 큰데 봄에 안 생기나? 가을에 생겨요. 그래서 이 서리는 가을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리 기운에 누가 온다? 기러기가 온다. 자, 놀랍게도 기러기는 가을 철새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상징. 가을의 상징. 자, 그 뒤에 낼제 나왔죠? 낼, 갈, 살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 내다가 가다, 살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뭐예요? 계절적 배경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다. 가을이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절로 갑니다. 위로에 혼자 올라, 위루라는 게 뭐냐면은 루가 뭐예요? 루는 누가 이런 거 할 때 누구예요? 그 왜 중국집 이름 중에 루로 끝나는 거 많잖아? 근데 루가 건물, 정자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높은 무언가 건물에 올라갔대. 그래서 중국에서는 루를 건물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이 한자를. 그래서 어쨌든 건물 위에 올라가서 뭐 했냐? 수정령을 걷었대. 그래서 거듭이 이런 겁니다. 수정령이 뭐게? 바로 물 숫자 나오니까 물 이렇게 있는 거 봐라. 이게 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정령이에요. 이게 수정, 크리스탈. 수정. 진짜 미치겠네.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수정으로 만든 발이라는 것도 발이 뭔지 알아? 대야 아니에요. 자, 발이 뭐냐면은 빗으로 된 커튼이라 생각하면 돼. 비즈 커튼? 그 옛날 중국집에 가면은 그렇게 딱 여는 거 있어. 그 맞아, 이렇게 맞아요. 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 있어. 그게 수정형이에요. 근데 이건 수정인 거지, 구슬이라고. 그래서 수정형을 걷었대. 그래서 딱 걷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동산에 달이 났대. 달이 보이는데 달은 뭐라고? 그렇지. 북극에 별이 냈대. 별은 뭐라고? 그렇대. 근데 왜 하필 북극이야?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은 아까 별은 되게 많아. 근데 북극성은 뭐예요? 당시에 가장 밝고 하나밖에 없는 별이야. 그쵸? 그리고 왜 북쪽이 됐어? 하필이면? 전남 기준으로 서울은 북쪽이잖아. 그래서 북쪽을 봤더니 북극성이 보이고 그건 가장 빛나고 하나뿐인 별이니까 임금인 거죠.
그래서 뭐 때 이민가 반겼대. 그랬더니 눈물이 난데 왜? 보고 싶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불티고서. 자, 청광이 뭐야? 맑은 광. 잘했어요. 맑은 광, 맑은 빛, 그치? 맑은 빛을 피워내서 어디에 붙인대? 봉황루에 붙인대. 이거 어디야? 그 보라색 아니고 봉황이 사는 곳이야. 그치? 근데 봉황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야. 상상의 동물이지. 그럼 얘는 어디야? 지상계야 아니야? 그치? 천상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천상계의 궁궐을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궁궐, 천상계의 궁궐, 그거는 표면적인 의미고 이면적으로는 뭐다? 임금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광한전이랑 같은 말이겠네. 그죠? 거기에 보낼 거래, 내가 청광을. 왜 보내냐? 누우히 걸어두고, 누는 어디예요? 봉황루.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뭐하래? 팔황의 다 비추여. 팔황이 뭐야 얘들아? 8개. 봉황 자, 황이죠. 황이야. 이런 거 할 때 황이야. 넓다는 뜻이야. 그래서 8가지의 넓은 곳을 비치라는 건데 잘 생각해봐. 이거 조선시대죠. 팔각정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리액션 좋아요, 아주. 자, 그래서 뭐 할 거래? 내가 빛을 보낼 테니까 뭐 하래? 봉황루 위에 그 빛을 걸어두고 팔도를 다 비춰달래. 조선 팔도를 다 비춰달래. 그래서 뭐 하래? 심산궁곡. 심산궁곡이 어디야? 산 산. 지금 보이는 한자가 산밖에 없죠. 자, 이거는 바다 네, 자, 산이고요. 산인데 어떤 산이냐면은 깊은 심사야. 깊은 산이야. 깊은 산이고요. 곡은 이때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야. 깊은 그치. 그러면은 그런 깊고 궁핍한 골짜기에 원래 빛이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드는 거야. 그럼에도 뭐 하라는 거야? 거기도 정락같이, 대낮같이 만들어놨네. 빛을 비춰서. 그쵸?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뭐야? 청광, 달빛을 보여줄 테니까 그 빛으로 모두 전체를 다 밝게 해줘라는 뜻인 건데 이면적으로 보면 뭐야? 지금 임금한테 내가 빛을 보낼 테니 조선 팔도를 다 밝게 만들고 구석구석 안 닿는 데까지 어깨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복지 소외계층이 없게 만들어달라. 이런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백성, 궁핍하게 사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힘든 곳까지 다 모아라는 거야. 대낮같이 밝혀주면서 좋은 정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만 잘하지 말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안 보이는 데까지 구석구석 다 선정을 펼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바라는 포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왕은 누구게? 아까 이제 좀 선조, 임금,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이죠. 선조 임진왜란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거기입니다. 네, 맞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가을이 끝이 나네. 되게 짧죠, 말은? 자, 그래서 가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가을의 상징은 뭐라고? 그래. 맞아요. 서리와 기러기죠. 노랑 되게 서리와 기러기, 그쵸? 그래서 가을 새벽에 나오는 얼어버린 이슬과 그리고 가을 절새인 기러기 이 둘이 가을의 상징이다. 자,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난 여전히 어디에 있다? 지상계에 있으면서 여기에 없는 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역시나 이 자리에 부쟁하고 있는 임한테 무언가를 보내주려고 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 달과 별이죠. 내가 임금한테 뭘 보낼 거다? 뭘 키워낸대? 청광. 내가 임에게 청광이라는 걸 보내줄 거야. 근데 이거 왜 보내줘? 그치. 이거를 백성들을 잘 비춰가지고 선정을 하라는 뜻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쁜 거 주려는 마음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철이라는 신하가 유배가서 쓴 거라는 걸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선정을 의미할 거다. 선정은 뭐예요? 선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선정은 선하게 모두를 다 부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보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겨울로 가볼게요. 아, 잠깐. 그래서 이는 어디 있죠? 봉은무에 있죠? 어디다가 잠깐만. 봉황무에 있는. 자, 이제 겨울로 가서 거의 다 왔다. 자, 갑시다. 건곤이 퇴색하여 백설이 한 빛인제. 자, 건곤 뭐예요? 맞아요. 건곤감리 할 때 건곤입니다. 뭐게? 지수절개. 네, 하늘 걷다이죠. 자, 그래서 천지야, 천지. 하늘 걷다.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건곤이 뭐 했대? 폐색했대. 이때 폐는 닫힐 폐자. 막혔다는 거야. 그치? 어떻게 막혔냐? 얼어붙어서 막힌 거야. 뭐 천지가 온 세상이 꽉 막혔어. 얼어붙어서. 그래서 뭐 했대? 백설이 한 빛이래. 백설은 뭐야? 하얀 그치. 눈이 지금 뭐의 상징? 겨울. 겨울의 상징.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묻혀있다. 이거 아까 나 only A 물속이라 그랬죠? 자, 사람은 뭐래? 물론이거니와 모두 날새. 날새가 뭐게? 겨울. 아니고요. 그냥 날아다니는 새예요. 날아다니는 새가 어때? 그쳐있다. 없다는 거야. 그쵸? 그쳤대. 그래서 지금 어때?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라 사람도 없고 새도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쵸?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어디야? 소상난반이야. 소상난반이 어디게? 남북쪽에 있어요. 남쪽이 아닐까요? 자, 소상난반이요. 원래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유배지 이름이야. 그런데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전남에 있죠.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있는 유배지, 소상난 남쪽의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작품에서는 어디? 본인이 있는 유배지,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남 창평이라는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 전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럼 어때? 제일 따뜻해야 되죠, 원래는. 그치? 근데 거기가 어때? 이렇게 춥대. 새도 없고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서울은 얼마나 춥겠어? 더 춥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옥루고처야. 옥루고처가 뭐야? 궁궐. 그치, 옥루. 옥황상제의 궁궐이겠네. 그치? 그 높은 곳, 옥루 높은 곳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더욱 말해 뭐 하겠느냐라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보다 훨씬 추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달라요. 내가 본가가 경기나 여기 있고 3번이고 학교를 서울 북부로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달라. 겨울에 학교 주변에 살 때랑 본가에 살 때랑 진짜 추위가 달라. 이 조그만한 땀방울이면 달라. 진짜 신기해요. 근데 기분 탓일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춥대요. 그래서 양춘을 붙여내요. 니은계순대 송이 뭐죠? 양춘은 뭐야? 봄. 양 태어날 때 양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봄처럼 따뜻한 거야. 따뜻한 봄병. 태양, 봄이죠. 그러니까 봄에 비치는 따뜻한 봄의 햇살인 거야. 그렇지? 그거를 붙여낼 거야.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럼 너한테 보내줄 거야. 님 계신 데에 뭐 한다? 쏘여줄 거다. 빛을 쏘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서울은 훨씬 추울 테니까. 자, 그래서 뭐 했대? 모청, 모청은 초가집 첨화라는 뜻이에요. 청이 청아야. 그래서 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푸라기 떠올리셔야 돼요. 초가집. 초가집 첨화에 비친 해. 초가집 첨화 왜가 있죠? 초가집이 어딘데? 자기. 내가 사는데, 그치? 초가집. 거기에 비친 해를 어디로 보낼 거래? 옥루로 올릴 거래. 이 옥루 어디예요? 아까 위에 나왔던 옥루고처 할 때 옥루조 인근이 사는 곳이네. 올리고자 한대. 자, 그랬대. 그만큼 추우니까 따뜻한 걸 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홍상을 님에 차고, 이게 무슨 말? 홍상이 뭐게? 홍상 붉은 홍자예요. 치마할 때 상상합니다. 붉은 치마예요. 그거를 님에 차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 둘러서 여고 입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묶는 식으로 입었습니다. 치마를. 그리고 취수는 푸른 소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고리가 푸른색이고요. 그거를 반만 걷었대. 자, 이건 뭐예요? OOTD입니다. 그쵸? 나 오늘 붉은 치마 입고 푸른 저고리 입어서 그걸 접는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거야. 어디서 선보이고 있냐? 일본 수중.
어디게? 시공간적 배경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모는 해질 무렵에 수죽 대나무에 기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인 거야. 붉은 치마 입고 푸른색 저고리 입었는데 손에는 반 걷고 대나무에 기대고 배경은 해가 지고 있어. 딱 그 사진인 거야. 그죠? 그러면서 뭐야? 생각 많은 표정 짓고 있어야 돼. 사연 많은 표정인 겁니다. 생각이 가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그렇죠? 왜 생각이 많겠어? 당신 생각. 그치? 지금 굉장히 다진하고 네가 안 오고 있으니까. 자, 다른 해가 수이 디어 이게 뭐래? 다른은 짧다. 짧은 해가 수이 쉽게 디어 지어. 그치? 짧은 해가 금방 진대. 짧은 해가 왜 금방 져? 겨울이니까 해가 짧은 거야. 그래서 뭐 했대? 긴 밤을 고초 앉아. 고초는 뭐야? 고추 세우고 앉는다는 거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비긋 받침이에요. 자, 꼿꼿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있대. 얘는 아까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싫다고 그러고 겨울에는 뭐야? 밤이 길어서 싫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꼿꼿하게 앉아서 뭐 했대? 청등 거름 곁에 청등을 걸어둔 곁에 뭐 했냐면은 경공호가 뭐게? 악기이야? 공부란 악기 기타 같은 거야. 기타를 옆에 두고서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무드등을 켜고 기타를 옆에 두고 기대 앉을 거야. 턱받치고 앉아 있는 거야. 왜? 꿈에서 난 님을 보고 싶거든. 그래서 밤이 기니까 뭐야? 차라리 무드등을 켜놓고 기타 옆에 두고 잠들어서 꿈을 꾸면서 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특이해서. 그래서 턱 받치고 비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수업 시간에 잘 때 하는 포즈죠. 턱을 받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앙금도 차도 찰샤 앙금 뭐게? 아까 앙으로 끝나는 말 뭐 있었지? 앙으로 끝나는 말 뭐 있어? 그치? 원앙 맞아요. 원앙 그치? 금은 뭐예요? 비단 그치? 그럼 원앙금이야. 원앙금이 뭐냐면은 원앙금침을 얘기하는 거야. 원앙이 그려진 이부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어디 헷갈려? 부부침실에 깔려. 근데 그게 어떻대? 차갑대. 왜? 그 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부부침실에 쓸만한 원앙 이부자리를 딱 깔아놓고서 뭐 하는 거야? 차갑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이 밤은 언제 셀고, 그쵸? 밤이 기니까요. 자,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 되게 길죠? 네. 자, 그래서 겨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겨울을 상징하는 건 뭐라고? 백설 잘했습니다. 그쵸? 겨울에 백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있겠죠? 나는 님에게 뭘 보내고 싶어요, 이 날씨에? 그쵸? 나는 님에게 양춘을 보내고 싶어요. 따뜻한 봄의 햇살을 보내고 싶어요. 님은 어디 있는데? 그쵸? 거길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옥루호초라고 해요. 내가 있는 데가 소상난방이죠? 그렇죠. 내가 있는 데가 소상난방이야. 님이 있는 데는 옥루호초야. 자, 그래서 내가 남쪽에 있는 데가 북쪽에 있는 조금 더 추운 너한테 양춘을 보낼 거래. 그렇죠. 따뜻하라고 보내는 거야. 그치? 아직도.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상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여전히 얘가 없는 상태로 자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자면은 꿈에서 네가 나오니까 보고 싶어하는 것을 잠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어떻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그랬잖아. 님, 나, 님, 나 상징하는 거, 그치? 그럼 나를 상징하는 건 뭐야, 여기서? 아니지. 내가 여자인 걸 보여주는 게 뭐야? 그치? 홍상 취소지. 이거 남자들 이거 안 입어요, 당시에는. 성사발적인 발언은 아니고 진짜 안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이 인스타를 봐. 근데 거기에 딱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PD 상으로 오늘은 크롭티를 입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아, 크롭티 입었어. 그럼 여자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안 입으니까 그런 거야. 물론 입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보통 안 입죠? 보통. 자,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정리해보고 겨울에 그래서 꿈을 꾸고 싶어하는 것까지가 겨울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결사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결사가 가면 뭐 해야 돼? 꿈 꿔야겠지 이제. 자 그래서 꿈을 꿀 겁니다.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이 부분. 자 하루가 12대. 왜 12대야? 우리 지금 24시간이잖아 하루는. 그 조선시대 때는 잘 오 맞아요. 그리고 딱 12끼를 가지고 시간을 재기 때문에 12대예요. 그래서 하루가 12대, 그쵸? 한 달은 30날, 그러니까 나는 뭐야? 12대, 30날, 360이죠? 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네, 원래는. 자, 그런데 어때? 적은 것 생각 마라. 적은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보자는 거야. 왜? 나는 하루 왼종일, 한 달 내내 일만 생각하니까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보자고 하는 거야. 그쵸? 이 시름을 잊어보자 할 때 마음으로 그래 봤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 마음에 맺혀있대. 뭐가 맺혀있겠어? 아니지. 시름이 맺혀있겠지. 마음에 시름이 맺혀있어서 뭐였대? 골수. 이건 말 그대로 골수야. 지금 뼛속 얘기하는 거야. 뼛속까지 깨트려짐이 사고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시름, 한이 너무 커서 그게 내 뼛속까지 깊게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아주 깊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이 병이 뭐예요 그러면? 너를 그리워서 생긴 병이야. 이건 뭐야? 상사병이지 얘들아. 상사병이지. 자 그래서 상사병은 병이야. 그럼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누굴 부르냐면은 편작을 부르는 거야. 편작이 누구냐면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명이야. 우리나라의 허준, 해외의 슈바이처 이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국종 교수, 중국의 이국종 교수를 불러온 거야. 불러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때? 그 사람이 10명이 온다 한들 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야. 그만큼 어때? 내 마음에 시름과 한이 가득 쌓여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어와 내병이야. 이님의 탓이다. 그 내병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 차라리 시어디어는 죽어서야. 이럴 바에 차라리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뭐가 될 거래? 범나비, 호랑나비죠. 범나비가 될 거래. 이렇게 너도 널 못 보고 그리워하면서 병이나 얻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범나비가 돼서 뭐 할 거냐면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을 거래. 그래서 향기가 묻은 날개입니다.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겨줄 거래. 정말 착하죠? 그죠? 그 날개로 다 꽃향기를 옮겨줄 거래. 그래서 설령 님이야. 그게 나인 줄 모르셔도 뭐 할 거래? 나는 님을 쫓아갈 거래. 일편단심이죠. 죽어서도 님에게 좋은 것만 주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사의 내용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어나 그런 것만 잘 해석하시면은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결사에는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아픈 상태. 맞아요. 시름이 많은 상태. 나는 지금 병에 걸린 상태. 상사병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고치러 누가 와? 편작이라는 중국 고사 속 명의가 와. 그럼 돼, 안 돼? 그래도 중국 고사 속에 명의가 10명이어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불치병이다. 왜? 너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그치? 네가 와야만 고쳐지는 병인 거예요. 상사병이죠. 자, 그래서 나는 병에 걸려있는 상태야. 그럼 차라리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한테 죽을 거래. 그래서 뭐가 될 거래? 나비가 될 거래. 그래서 죽어서 나비가 될 거래요. 이거는 화자의 뭐예요? 화자의 분신이어야 되죠. 화자의 분신입니다. 분신으로 나비가 될 거래. 근데 이 나비도 뭐만 해? 그쵸. 이 나비도 솔직히 원망하잖아. 그럼 나쁜 짓 할 수 있잖아. 근데 안 하고 뭐 할 거래? 이한테 가서? 휴지 이때 있는 일이겠지? 나비가 원하는 건. 그래서 이만큼 향기만 옮겨줄 거래. 착하죠? 그래서 얘한테 향을 옮겨주는 게 목표, 좋은 것만 주겠다라는 거겠네요. 그치? 이렇게 하면은 결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얘는 죽어야 돼.
오케이. 만분자가 적어서 못했어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려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3인국 내용 한번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계절별로 소재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계절별 소재를 나눌 걸.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문자 부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미 내가 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 상징, 표현법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봐두세요. 이건 원래 고전 시간 다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서 전개가 되는 건지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뭐 유배 가사의 특징, 이 가사의 특징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충신 연주지사로 바뀌게 된 것들. 결국에는 뭐예요? 임금을 향한 충은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일편단심이 강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철의 배경과 함께 잘 봐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 나올 법한 것들, 근데 나오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푸세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자, 외부 지문 가장 유력한 건 당연히 같은 작가의 시즌2 송민국이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2차 고사 시험 범위니까 저거만 드릴게요. 어차피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2학기 때 볼 거니까. 그래서 송민국이라는 게 여러분 2학기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이 유배와 관련돼서 충신 연주지사를 가장 먼저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말이 어려워요.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억울해 죽겠다. 다시 말해서 까내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조위에 망군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작품이냐면은 유배를 갔어. 근데 어때? 유배를 갔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억울하다, 화가 난다, 더워 죽겠는데 바지를 안 빨아준다, 밥은 맛없는 걸 준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화를 내는 내용이 부천가입니다. 부천가입니다. 만분가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반대되는 내용, 김진영의 부천가. 이거는 반대예요. 만분가랑 반대. 가봤는데 나쁘지 않아. 유배 나쁘지 않아.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유배를 즐기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 좋고 인심 좋고 밥 맛있는 거 주고 잔치 재밌고 기생 예쁘고 이런 얘기가 부천가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좀 보고 싶은 것 같아. 이게 부천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부천가는 수능 특강에 이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 송민곡은 수능 완성에 나왔을 겁니다. 그 세트로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전반적으로 유배가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특이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문제 풀거나 그러실 때 한 번쯤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네. 이번에 어렵게 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러분 상위인곡에서? 딱히 없죠.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괜찮을걸?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숙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대략 100문제일 거야. 내 기억으로 100문제야. 진짜 딱 100문제야. 딱. 네? 아닌가? 화이팅 하시고. 근데 그 누적이라서 그럴걸? 앞에서부터. 120, 실제 126이 아닐 거야. 시작이 1번이 아닐 거야. 시작이 1번이 아닐 거야, 얘들아.